저는 학창 시절에도 국어, 언어 시험 성적은 좋아서 태어나서 처음 신청하는 애드센스 승인도 한 번에 붙을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글쓰기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넘게 글쓰기와 담을 쌓고 살다가 애드센스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됐고 여기서 완전 충격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자존감 바닥을 찍어본 건 처음이었고요. 애드센스 승인을 5번 거절당했거든요. 승인 거절 사유도 글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쓴 글의 문제가 뭐지? 하면서 글 쓰는 게 점점 무섭고 싫어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구글링을 해서 겨우 찾은 정보들도 정말 이해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라서 읽기는 읽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게 차차 애드센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글을 잘못 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쓰기 실력을 자만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나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 글을 썼을까? 구글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글쓰기는 제대로 배웠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어요. 뭐랄까 개념을 배운 게 아니라 공식을 배운 느낌. 오늘은 과거 충격을 딛고 애드센스 승인이 식은 죽 먹기가 된 6가지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한 방법들이고요. 나만 알고 싶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꿀팁들만 모았습니다. 그럼 애드센스 승인율을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알게 되실 거예요. 구글이 어떻게 해야 승인을 더 잘해주는지 눈이 번쩍 떠지는 신봉사 체험을 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애드센스 승인글 작성할 때 요령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주제는 희소성 있는 주제로 해야 승인이 잘 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승인 잘 받는 주제가 따로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는 애드센스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드라마 또는 영화 리뷰를 추천드렸었고 음식 레시피도 승인율이 높아서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너무 넓게 잡으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티스토리나 블로그 스팟, 워드프레스 상관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번 만에 승인이 되셨는데 주제는 해외 드라마였죠. 알려드린 방법들을 적용해서 이제 승인이 되셨던 케이스고 주제를 정하는 건 대중적인 주제를 선택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더 핏하게 더 세분화해서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그냥 단순히 미국 드라마를 리뷰하는 것보다는 미드이지만 공포 장르면 공포, 코믹이면 코믹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핏한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발행하시는 게 애드센스 승인율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꼭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구글은 생소하면서도 전문적인 주제의 글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대중적인 주제가 더 좋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거고 그러면 생소하면서 전문적인 주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홈, 조명 자동화 가이드,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 리뷰, 수제 맥주, 홈 브루잉 입문, 드론 촬영 기초, 전기차 충전소 설치나 이용 보시면 이걸 누가 검색할까 싶은 주제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익화를 위한 글이 아니라 승인용 글이에요. 구글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로 승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 주제를 나는 잘 모른다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가 워낙 많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승인 글은 이제 금방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AI가 써주는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될까요? 구글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AI가 써주는 글을 그대로 쓰면 애드센스 승인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GPT나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복붙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애드센스 승인용 글을 써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비슷해지거든요. 구글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수만의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받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AI를 이용한 가치없는 컨텐츠가 생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애드센스 승인용 글이지만 AI가 쓴 글로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해주질 않아요. 애드센스 승인을 해주고 나면 AI를 통한 무분별한 가치없는 컨텐츠를 발행하게 될 거고 구글은 자신들의 플랫폼에 가치없는 컨텐츠가 넘쳐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럼 구글이 무조건 AI를 이용한 글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AI를 써도 된다 안 된다라는 오피셜 내용은 없었지만 구글이 보는 건 오로지 한 가지예요. 검색자가 만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애드센스 승인용 글을 AI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는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론 점점 까다로워지는 구글 보색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쓴 글처럼 한번 가공을 해줘야 돼요. 유사 문서로 분류돼서 승인 거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목과 내용을 살짝씩 수정해주는 거예요. AI가 써준 제목을
이미는 같지만 문장 구조를 바꿔주거나 키워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구글봇의 유사 문서를 가까스로 통과는 할 수는 있어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나 어미를 약간씩만 수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유사 문서를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버겁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AI가 쓴 글을 사람이 쓴 글처럼 바꿔주는 AI가 있고 사이트가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글자 수예요. 예전에 승인용 글 하나하나 작성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애드센스 승인용 글의 글자 수를 채우는 건 정말 쉬워졌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분량은 공백 포함 2000자에서 2500자 정도가 안정적이에요. 절대적인 글자 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 1500자 이상은 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승인을 거절당한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행되는 글에서는 글자 수를 조금 더 늘리셔서 발행하시고 승인 신청을 다시 넣으셔야 돼요. GPT나 AI로 1500자의 글을 뽑는 데는 1, 2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하루에 20개의 승인용 글을 만들고 AI 검증까지 모두 하루면 충분합니다. 애드센스 승인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사진이. 애드센스 승인용 글을 작성할 때 사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샛길로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미지 한 장은 넣으셔야 된다라는 말은 이미지를 넣지 않으면 애드센스 승인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최근에 애드센스 승인 받은 계정 중 50%는 사진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들어가지 않아도 애드센스 승인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도와드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게 되면서 이미지를 넣으면 승인율이 더 높아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한 장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던 거고, 그 이미지도 오히려 잘못 넣으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 관련 정보도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의 기준으로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플러스 요인이 되지,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올리시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진 무조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사진을 넣지 않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에 더 집중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검색을 하시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혼란스럽다, 그럼 이미지를 한 장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2장 이상 넣어야 되냐, 이런 말들은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승인율과는 사진 개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스플래시나 픽사베이에서 주제랑 맞는 무료 이미지를 한 장 넣으세요. 사진을 많이 넣으면 페이지가 무거워진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승인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넣냐 안 넣냐 넣으신다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린 그 기준에 맞춰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된다. 다섯 번째는 글의 구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플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글자 수를 많이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소제목을 10개씩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H 태그도 H4, H5까지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의 목차를 열어보세요. 맨 앞에 있는 그 목차를 열어보셨을 때 표지에 있는 제목은 블로그에서는 H1 태그가 되는 거고, 책 안쪽에 있는 목차에서 소제목들이 H2가 되고, 그 H2 안에 조금 더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게 H3 태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H3보다 더 들여쓰기한 소제목은 웬만하면 찾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한눈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구글 봇도 마찬가지예요. H2 태그로 4개에서 5개 정도의 소제목을 만드세요. 그리고 H2 태그에 대한 소제목당 글자 수가 500자 정도만 되어도 하나의 글에서 2000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서론이 있고 마무리하는 내용까지 더하면 2000자는 충분히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H3 태그를 쓰는 거지, H4, H5까지는 승인용 글을 쓰실 때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된다. 구글봇이 조금 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심플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처럼 어떤 서식들이 있어요. 이게 더 이쁘고 깔끔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서식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H 태그 설정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승인율이 더 높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작성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여섯 번째는 발행 전략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애드센스 승인이 신청하고 구글봇은 활성화된 블로그인지 검토를 합니다. 계속 글을 발행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내가 승인용 글을 20개를 준비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승인용 글이 한 20개 정도면 승인을 받는데 충분하다 라는 정보를 듣고 승인용 20개의 글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승인 신청을 하고 애드센스 승인 메일을 기다리는 최대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구글봇은 이건 보여주기식 애드센스 승인 신청이구나,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마이너스 될 요소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 신청한 이후에도 계속 글이 발행이 될 수 있게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통 한 14개, 15개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14번째, 15번째 글이 발행되는 시점에 애드센스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글 발행일 전에 애드센스 승인 메일이 없다라고 하면 포스팅의 글자 수는 늘린 상태로 5개에서 10개 정도 추가 발행한다 라고 마음을 그냥 먹으셔야 돼요. 거절이 될까 말까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면은 높은 확률로 애드센스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절 받으면 그냥 추가 발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승인용 글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거예요. 30개에서 40개까지 확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확보하신 상태에서 20번째 글을 발행하고 난 뒤에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글에 대한 예약 발행을 승인 메일을 받고 추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절이 되던 승인이 되던 그냥 발행을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작업을 하기 싫다라는 분들은 예시 2번처럼 발행 전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애드센스 승인은 실력인가요? 운인가요? 누구는 한두 번 만에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나는 승인 거절을 또 받았다, 그래서 속상하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문의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애드센스 승인을 100% 보장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글 알고리즘에 100% 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테스트나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애드센스 승인 확률이 높다더라 라는 게 모여진 것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이런 정보를 얻어서 휘둘려서 뭔가 또 글을 수정하시고 기존의 글을 삭제하시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자리에서 헤매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애드센스 승인 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한 번에 승인받을 확률은 60%에서 70%. 저도 마찬가지예요. 10개의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실력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10개 모두를 받아낼 수는 없어요. 구글 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건 운이라기보다는 구글봇이 애드센스 승인을 좀 더 잘해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때도 있고, 그리고 또는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동시에 넣는데도 글이 더 적은 블로그에서 애드센스 승인이 먼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 실력, 챗GPT가 작성해준 내용들은 다 똑같겠지만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핏한 주제였느냐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고, 한 번에 승인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승인은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승인을 거절되는 사유를 보면 대부분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글이 왜 가치가 없지? 어디 문제가 있나? 무엇을 고쳐야 되지? 그래서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색인 문제까지 흘러 들어가게 돼요. 색인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되는 걸까요? 컨텐츠의 가치가 없다라는 승인 거절 사유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예요. 그래서 기존 컨텐츠는 삭제는 하지 마시고 추가로 글을 발행한다라는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이전에 이미 승인용 글을 작성을 해 두셨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신 다음에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면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전에 작성하셨던 글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첫 번째 글부터 작성하시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기존에 작성하신 글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글은 삭제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 한 가지의 통일된 방법으로 발행 전략은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고 설사 거절이 되더라도 콘텐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도
그냥 똑같이 글자 수만 조금 더 늘려서 글을 추가로 발행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극히 드물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애드센스 승인이 5번, 6번 계속 거절되는 케이스가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 드물긴 하겠지만, 그러면 기존의 글을 아예 다 삭제하시고 주제를 바꾸셔서 다시 작성해 보시는 게 첫 번째 방법. 이랬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도메인이 찍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도메인을 구매를 하긴 했지만 이 도메인이 과거에 구글이 바라봤을 때 뭔가 좀 부정적인 이력이 있거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거나 쉽게 얘기해서 뭐 점수가 낮은 도메인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은 좀 극히 낮기는 한데 도메인 구매자는 사실상 달라졌죠. 그리고 사용되는 목적도 다르긴 하겠지만 구글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던 도메인을 나는 몰랐지만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구글은 반복적으로 승인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은 웬만하면 닷컴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글이 60개, 80개까지 갔는데도 승인 거절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글의 주제나 글쓰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메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찍힌 도메인이 내가 구매한 도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깝지만 기존에 구매했던 도메인을 버리고 새로 구매하셔서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애드센스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6가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선은 마인드셋은 애드센스 블로그는 오래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부업하고 수익 얻고 떠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승인용 글은 좀 힘을 빼고 한 번은 좀 거절 당한다 라는 생각으로 애드센스 승인용 글을 작성하시고, 거절되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발행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나는 조금 더 승인 확률을 높여서 한 번에 빨리 받아서 수익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